안녕하세요, 여러분. 찐중년입니다. 202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57%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고 종이책을 읽은 성인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성인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약 4권으로 2022년 조사보다 줄었습니다. 성인들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책 이외 매체, 즉 스마트폰 등 이용,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순으로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를 들었습니다. 성인들은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라고 답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알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독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중년, 즉 40세에서 64세까지 분들이 왜 책을 들고 독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년에게 독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 성찰과 성장입니다. 중년은 성찰의 시기입니다. 중년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고 지금은 그 경험과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책을 통해 타인의 경험과 삶을 보는 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겪은 여정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 일상을 깨고 새것 알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독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 아이디어, 사고방식을 간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40대와 50대의 삶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책은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분만 독서하면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상과 비슷하지만 무언가를 배운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의 이점입니다. 하나, 두뇌 건강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두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게 만들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와 같은 뇌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억력 강화를 통해 우리의 두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 정서적 웰빙과 자기 개발입니다. 책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위로를 줍니다. 사랑, 도전 극복에 관한 이야기는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나 어떤 영감을 찾을 때 올바른 책은 기분을 고양시키고 방향을 수립해 줄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감을 주는 책을 통해 삶의 동기부여와 목표 설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 더 나은 수면입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는 것은 긴장을 푸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 기기의 블루라이트와 달리 독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넷, 사회적 교류입니다. 독서는 풍부한 대화 주제를 제공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친밀하고 활발하게 해줍니다. 독서 클럽에 가입하거나 동호회 회원들과 상호, 책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의미 있는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공유된 관심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 중년이 읽어야 할 책 종류입니다. 하나, 영감을 주는 에세이, 자서전, 회고록입니다. 역사적 인물이든 현대의 성공자이든 인생 경험과 성공 이야기를 통해 영감을 주는 에세이, 자서전, 회고록은 그 자체로 교훈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자서전 겸 경영, 에세이는 글로벌세아 그룹의 김웅기 회장이 쓴 세상은 나의 보물섬이다였습니다. 성공한 경영인의 활약상과 업적은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둘, 자기계발서입니다. 개인 성장과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은 인생의 변환기에 여러분을 안내하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 변화, 직종 변경, 사회적 관계, 마음 다잡기 등이 필요할 때 이런 종류의 책을 읽으면 멘토가 옆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셋, 고전입니다. 고전 작품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으며 인간의 본질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러한 책들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여 현재 우리의 삶과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전 작품들은 특정 시대와 문화의 산물로 그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책들을 읽음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문화적 교양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 보고 싶었던 책과 추천 도서입니다. 읽고 싶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보지 못했던 책을 이번 기회에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책보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을 먼저 보는 것은 어떤지요? 저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올해가 가기 전에 읽을 계획입니다. 베스트셀러나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해 책을 고르는 것도 실패하지 않고 책을 고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독서 습관 만들기를 위한 팁입니다. 하나, 쉽게 시작하기입니다. 분량이 많고 무거운 주제의 책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균세는 좋은 책이지만 완독하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짧은 소설, 시, 에세이를 고르는 것은 책 읽는 습관을 만들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점차적으로 무겁고 심오한 작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 일상으로 만들기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등 매일 독서를 위한 특정 시간을 따로 정해두세요. 지속적인 습관을 유지하려면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셋,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기입니다. 흥미롭지 않은 것을 억지로 읽지 마세요. 역사든 로맨스든 SF든 흥미를 주는 책을 선택하세요. 한때 저는 무협소설에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보지 못했던 무협소설을 사보면서 책과 친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특정한 책을 읽다가 한동안 독서에 푹 빠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게 그 계기가 된 책이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선물로 받은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은 후 자기 개발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와 관련된 현실적인 부분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책값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예전에 비해 책값이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구매보다는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방법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출판 후 1년이 경과한 책은 지금보다 할인율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전자책 시장이 커졌습니다. 밀리의 서재와 대형 서점 등에서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다 저렴하게 보급한다면 독서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독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이자 시기입니다. 국민들 각자의 구매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가 독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독서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보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